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T 노예들의 봉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생도밍그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섬은요, 함대도 없고 제독도 없는데 결국엔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생도밍그는 카리브해의 북쪽,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섬이에요. 100년 전부터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사탕수수를 경작을 하고 그다음에 설탕을 만들어서 북아메리카와 유럽에다 내다 팔았어요. 그리고 커피도 경작을 했어요. 생도밍고 항구들을 통해서 실려나가는 커피와 설탕의 생산량이 늘면 늘수록 농장 주인들은요,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귀족들을 능가할 만큼의 부를 얻게 된 거죠. 베르사유 궁전의 대신들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섬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농장 주인들이 돈을 펑펑 써대는 그 꼴이 우스웠어요. 생도밍그의 사탕수수와 커피 농장에서는요, 수많은 노예들이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인의 수가 3만 6천 명이라면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 수는요, 50만 명이나 됐던 거죠. 죽어라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노예들에게 자유와 평등의 사상이 퍼지지 않도록 농장 주인들은요, 애를 썼어요. 프랑스법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유를 얻고 프랑스 시민이 되어서 모든 권리를 누린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생도밍그법에는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프리카 혈통을 가진 그 노예들은요, 정해진 옷을 입어야 했고 공공장소에서도 정해진 자리에 앉아야 했어요.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요, 돌아다니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혈통을 가진 자들은 보석상도 될 수가 없었고 군인이나 의사도 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한 사슬에 묶인 채 날마다 죽지 않을 정도로 노동을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죽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지만 주인들은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사오면 되니까요. 노예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위로하는 방법은 한자리에 모여서 그 아프리카의 오랜 관습을 지키고 그리고 종교의식에서 설교를 듣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들은요, 프랑스와 미국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성직자들로부터 듣게 되어서 반란을 꾸미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농장 주인들의 저택을 모조리 불태우고 농장 주인들을 눈에 띄는 대로 잡아 죽였어요. 노예들의 무리를 몹시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 중에 투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아무 전략도 없고 생도밍그를 해방시키려는 목적도 아니고 단지 복수만 하려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이 투생이라는 사람은요, 몇 년 전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 주인의 가족들을 피신시키고 그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투생은 프랑스어를 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에게 조직적으로 싸우는 방법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스페인이요, 그 사이에 프랑스에다가 선전포고를 한 거죠. 생도밍그는 프랑스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을 돕겠다면서 스페인 군대가 들어왔을 때 대뜸 그 스페인 편에 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4,000명의 부대를 지휘하게 되었죠. 투생은 속마음까지는 스페인 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투생의 목적은 단지 생도밍그를 해방시키는 것 뿐이었거든요. 스페인의 군대도 노예들을 대하는 태도가 프랑스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스페인을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죠. 프랑스 사람들은요, 투생을 생도밍그의 총독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생은 노예로 일하던 그곳에서 총독이 된 거예요. 생도밍그는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아주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투생은 달아났던 농장 주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허락을 했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시 농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농장 주인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란히 들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고 소득도 똑같이 나누어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질을 당하거나 벌을 받는 일은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설탕과 커피를 생산해내기 시작을 했죠. 투생은요, 자기가 충실한 프랑스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나폴레옹은 그의 충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나폴레옹은 한때 프랑스 돈주머니에 그 돈을 펑펑 쏟아부어주던 그 섬을 아프리카 출신의 총독에게 맡긴다는 것이 몹시 싫었나 봐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생도밍그를 다시 정복하려고 2만 명의 군사를 보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투생은요, 그 나폴레옹의 군대를 도저히 물리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투생은요, 나폴레옹 군대에 항복을 하게 된 거죠. 생도밍그의 해방자 투생.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항복하고 나서 프랑스 알프스의 어느 추운 감옥으로 끌려가서요, 1년 후에 죽게 되었어요. 나폴레옹이 주민들 모두를 다시 노예로 돌려놓으라고 명령했어요. 노예들은 알 턱이 없었죠. 몹시 무더운 6월의 어느 아침, 그 프랑스 군 막사 안에서요, 장교 한 명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누렇게 얼굴이 떠 있고 잔뜩 일그러져 있고 두 팔과 두 다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열대 섬 지방의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이죠. 그래서 수천 명의 군대를 삽시간에 죽여버렸어요. 이때 영국군은요, 프랑스군을 확실하게 내쫓아 주겠다면서 생도밍그에 들어왔어요. 네, 죽지 않았던 프랑스군은요, 영국군에게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804년 1월 1일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 섬은요, 아이티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프랑스 국기의 3가지 색깔 중에서 흰색은 프랑스의 국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티의 깃발에서는요, 흰색을 영영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서는 빨강과 파랑으로 이루어진 국기가 펄럭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